도대체 인간에게 책이란 무엇일까? 책이란 정보나 지식을 글이나 이미지 형태로 기록한 물건을 말합니다. 책은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 감정이나 지식 등이 들어있는 매체입니다. 책에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인류의 생각이나 지식이 오롯이 담겨있기 때문에 매우 귀한 문화유산이며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때문인지 나라마다 도서관을 만들어 인류의 유산인 책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책의 소중함을 잘 모르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이 갈수록 독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책 읽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책에 대한 태도가 왜 이렇게 바뀐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대할 때 그것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사물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단지 정보나 지식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오늘날에는 종이책을 소중하게 여기기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종이책 말고도 정보나 지식을 담는 도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책을 정보나 지식을 얻는 수단쯤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종이로 된 책장을 넘기는 수고를 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이나 유튜브,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처럼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는 도구의 관점으로 보자면 종이책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매체입니다. 요즘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책의 내용을 들려주는 오디오북 같은 것도 있고 인터넷이나 유튜브에는 수백 페이지의 책을 단 5분 만에 핵심만 요약해서 보여주는 영상도 많습니다. 이러다가는 자칫 머지않아 종이책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실제로도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이 등장하면서 이른바 종이책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움베르토 에코는 종이책이 사라질 것이라는 견해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한 대담에서 인터넷의 출현으로 인해 종이책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물음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책은 수저나 망치나 바퀴 또는 가위 같은 것입니다. 일단 한번 발명되고 나면 더 나은 것을 발명할 수 없는 그런 물건들 말이에요. 수저보다 더 나은 수저는 발명할 수 없습니다. 책은 자신의 효율성을 이미 증명했고 같은 용도의 물건으로서 책보다 나은 것을 만들어내기는 힘듭니다. 에코는 전자책의 등장으로 인해 종이책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종이책은 수저나 망치처럼 완전한 발명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완전한 발명품이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발명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에코가 보기에 종이책도 더 발전할 여지가 없는 최종 상태에 도달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의해 대체되거나 사라질 리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자책이 종이책보다 더 편리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편리성 측면으로만 보자면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하나, 책은 편리성만으로 선택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편리성 때문에 종이책보다 전자책을 선호한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는 진정한 독서광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요즘은 전자책의 등장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안에는 수많은 책이 들어있고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책에 접근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책을 예전보다 덜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책에 대한 접근성은 좋아졌지만 책의 의미나 가치는 평가절하되었습니다. 책이 가치 있는 물건인지에 대한 평가는 책 자체에 내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는 독자의 몫입니다. 남들이 대부분 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도 종이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가치 있는 물건이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질 들레즈와 펠릭스 가타리는 천의 고원에서 책을 하나의 다양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다양체란 어떤 것에 귀속되기를 그치는 것을 뜻하는데 다양한 연결과 접속을 통해 여러 가지로 변용하고 증식하는 물체를 말합니다. 들레즈와 가타리는 책도 하나의 배치물로서 다른 배치물과 연결 접속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변용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칼 마르크스가 지필한 자본론이란 책도 다양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라고 단 하나의 표현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자본론이라는 두꺼운 책이 라면을 끓인 냄비와 접속하면 냄비 받침대가 될 수도 있고 낮잠 자는 사람의 머리와 만나면 베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모순에 눈을 뜬 노동자의 손에 들어가면 혁명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대상과 어떻게 연결 접속되는지, 어떤 배치 속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책의 의미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해서 들레즈는 다양체를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연히 책도 가능성의 공간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레비나스는 책이 인간에게 존재론적 의미를 부여해 준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책은 인간의 존재 방식이다. 인간 존재는 책으로 향한 존재다. 책은 진정으로 인간적인 삶을 살게 해준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책은 단지 정보 제공이나 도구 사용의 매뉴얼로서의 기능에 머물러서는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면 책을 읽어도 인간됨이나 존재론적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책의 가치가 정보 습득이나 도구적 기능을 얻는데 머문다면 우리는 매번 가전제품의 사용자 매뉴얼만 읽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책의 진정한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존재론적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진정으로 인간적인 삶을 살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지드는 책이 현실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책들은 나에게 모든 자유란 잠정적인 것임을, 자유는 자기의 노예 상태 아니면 적어도 자기 헌신을 선택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지드에 따르면 책은 현실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책을 읽지 않고 유튜브나 각종 미디어가 보여주는 영상만 보고 있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냥 아름답고 무한정 자유로운 세상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멋진 차를 몰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는 현실의 극히 일부분만 비춰준 것이거나 상당히 왜곡된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이나 미디어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굴절된 상태로 보여주기 일쑤입니다. 상당히 왜곡된 거울입니다. 책이라는 거울은 미디어와는 다릅니다. 책은 보는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현실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따라서 책은 우리가 실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책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면하게 만들어주고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이렇듯 책은 단지 지식이나 정보를 담아놓은 저장 매체가 아닙니다. 책은 가능성의 공간이자 인간의 존재 방식이며 현실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따라서 책을 가까이 할수록 다양한 가능성과 만날 수 있고 자신의 존재 방식을 충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책은 현실을 자각하게 만들어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힘과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책은 항상 곁에 두고 가까이 하면서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물건입니다. 스마트폰보다 책을 가까이 할수록 삶이 충만해집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문학이었습니다.